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한때 사형 선고를 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신세였답니다. 20대 혈기 왕성했던 청년 이승만은 당시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국의 개혁과 독립을 열망했죠. 하지만 이러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결국 그를 한성감옥이라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죽음의 문턱, 그 암울한 감옥 속에서 그는 무엇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한 개인이 극한의 좌절 속에서 어떻게 사상적인 대전환을 이루고 그 변화가 한 나라의 역사에 어떤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는지 그 드라마틱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시절 한성감옥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햇빛 한 조각 스며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축축한 공기가 살을 내는 듯한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죠. 족쇄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이승만의 뒷모습은 젊은 개혁가의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을 겁니다. 감방벽에 드리워진 길고 음울한 그림자는 그의 앞날처럼 암담해 보였습니다. 간수들의 위압적인 발소리와 다른 죄수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감옥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죠. 그는 독립협회의 핵심 인물로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모진 고문과 잔혹한 재판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문과 고문 끝에 이승만에게 내려진 것은 다름 아닌 사형 선고였습니다. 28살, 한창 꿈 많을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절망감은 그의 젊은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을 것입니다. 어둡고 습한 감방 안에서 그는 매일 밤 죽음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사형수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극심한 절망감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매 순간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이상과 포부가 한낱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듯한 기분, 그 참담함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조선의 젊은 지식인으로서 서구 문물과 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었지만 감옥에 갇힌 채로는 그 모든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유를 외치던 입은 굳게 다물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던 발걸음은 족쇄에 묶여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감방의 벽과 함께 다가오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이토록 깊은 절망 속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감옥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기약 없이 죽음을 기다리던 그에게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될 지적 탐구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과연 그 한 줄기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빛은 절망에 잠긴 한 청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의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성경과 영어 교재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감옥 안으로 들어온 이 책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시간 소모나 막연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지적 탐구의 시작이 되었죠. 좁은 감방 창문으로 비치는 한 줄기 빛 아래 그는 낡은 성경책과 영어 교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만져지는 낡은 종이의 질감, 촛불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글자들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던 항해사가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그는 책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손가락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감옥의 차가운 공기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막연했던 외부 세계에 대한 갈증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변모했고 그 호기심은 곧 뜨거운 지적 갈증으로 타올랐습니다. 펜촉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절망에 잠긴 사형수가 아니었죠. 그는 이제 지식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에 갇힌 사형수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감방벽 대신 그의 눈앞에는 성경과 영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성경 읽기는 그에게 서구 문명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서양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토대와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따라 걷다 보니 거대한 보물 창고를 마주하게 된 것처럼 그는 기독교 사상 안에서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동시에 영어 학습은 그에게 또 다른 거대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낯선 알파벳과 단어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은 더욱 깊어졌죠. 간방벽에는 그가 직접 써내려간 영어 단어와 문장들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는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서양의 다양한 서적과 사상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는 그의 지적 탐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좁은 공간은 그의 정신을 더욱 집중시키는 촉매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경과 영어 학습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정이라는 당시 조선에서는 생소했던 근대적 개념들을 깊이 있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지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봉건적인 조선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가치들이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과 비교되며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마치 평생 흑백 사진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컬러 사진을 보게 된 것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근대 사상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책 속에서 펼쳐지는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왕이 아닌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공화정이라는 개념은 그에게 단순한 이론을 넘어 이 암울한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설계도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의 고뇌는 깊어졌고 밤새도록 촛불 아래 책을 읽고 사색하며 새로운 사상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간방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책에서 읽은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사회를 상상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 대신 지적인 열정과 희망의 빛이 점차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방 안에서 이루어진 이 지적 혁명은 한 개인의 내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죠. 그는 더 이상 그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무력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구의 근대 문명과 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새로운 시대의 독립운동가로 거듭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상들을 자신의 조국에 적용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처럼 한성감옥은 그에게 단순한 수감 장소가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는 거대한 배움의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좁은 감방은 오히려 그를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격리시켜 오직 지식과 사상에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사색의 공간이 되어준 것이죠. 그 안에서 이승만은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비전을 품은 사상가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든 펜은 더 이상 절망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처럼 한성감옥에서 얻은 지식과 사상은 이승만을 단순한 개혁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역할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품게 된 것이죠. 좁디 좁은 감방 안에서 펜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교한 건축가가 수많은 고민 끝에 건물의 설계도를 꼼꼼히 그려나가듯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와 공화정 사상, 그리고 간절한 독립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옥중저술, 바로 독립정신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독립정신은 단순한 감상문이나 개인적인 고뇌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감옥에서 깨달은 모든 것을 집대성한
미래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일종의 선언문이자 비전서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주권제민의 원칙, 즉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힘주어 역설했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 사회의 지배적이었던 입헌군주제를 넘어선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공화정 체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죠. 그는 백성들이 더 이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꿈꾼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법치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은 근대적인 대한민국이 마치 눈앞에 펼쳐진 듯 선명하게 그려졌을 겁니다. 그는 독립정신에서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우리 민족의 역량과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주독립의 정신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준엄한 메시지였죠. 더불어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깨어나 지식을 습득하고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지식과 사상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과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자신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몸소 깨달았으니까요. 그의 글 한 줄 한 줄에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민족의 미래를 향한 깊은 고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을 겁니다. 어두운 감방 벽면을 빼곡히 채운 영어 단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밤늦도록 촛불 한 자루에 의지의 펜을 쥐고 고뇌하는 이승만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서구 사상과 씨름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개인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미래를 위한 귀한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단단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눈빛에서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뜨거운 투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딘 씨앗이 봄을 맞아 싹을 틔우기 위해 땅속에서 모든 에너지를 응축하듯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워낼 사상적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펜으로 써내려간 글자들은 단순한 먹물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민족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희망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씨앗이었죠. 한성 감옥이라는 절망의 공간은 그렇게 한 개인의 내면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거대한 사상적 용광로가 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조국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 이승만은 감옥 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해방은 단순히 차가운 감방에서 벗어나는 몸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이미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는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념과 비전으로 무장한 독립운동가의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독립정신 원고는 미래를 향한 그의 굳은 의지를 대변하는 소중한 보물처럼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